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학과 2020년 4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중 등 엔트로피 과정은 어느 과정인가? 라는 문제고요. 사실 과정이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 등 엔탈피 과정 두 가지가 나고요.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일 과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 엔탈피 과정은 교축 과정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가역 단일 과정이라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엔트로피와 엔탈피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엔탈피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엔트로피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엔트로피랑 엔탈피 개념을 들어가면 연력학 쪽에서 너무 딥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엔트로피는 변화의 방향이다. 등 엔탈피는 에너지다. 에너지 일종이다. 같이 기억해주고 등 엔트로피는 가역단일 과정, 등 엔탈피는 교축 과정이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연히 등이라고 했죠. 등이 뭡니까? 같다죠. 같다는 뜻이고 등 엔트로피는 엔트로피가 계속 같은 과정, 등 엔탈피는 계속 엔탈피가 같은 과정. 더불어 여기도 비슷한 거죠. 등원 과정. 등원 과정은 온도가 계속 같은 과정. 등은 같다라는 의미까지 상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어떤 밀폐배가 압력 200kPa, 최적 0.1 세제곱미터인 상태에서 100kPa, 0.3 세제곱미터인 상태까지 가역적으로 팽창하였다. 이 과정이 PV 선도에서 직선으로 표시된다면 이 과정 동안에 얘가 한 일은이라는 문제고요. 우선 일을 묶고 있죠. 일을 묶고 있고 보통 PV 선도가 직선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일은 그 PV 선도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이. 그래서 적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전공자들은 물론 적분이 매우 가깝고 쉽겠지만 비전공자분들도 사실 소방설비기술 많이 치고 있죠. 그래서 기사 수준에서는 사실 미분과 적분 개념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그냥 직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량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무엇을 배우느냐? 지금 V2랑 V1 여기가 지금 V1이고 여기 V2죠. 이렇게는 괜찮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P도 달라. P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중간가스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2분의 200 더하기 100은 150kPa 해서 P1과 P2가 다를 때는 전제과정은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단어가 있다면요. 그러면 중간값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 해서 W는 150 곱하기 V2가 몇이죠? 0.3 빼기 V5는 0.1이죠. 여기서 선생님이 킬로파스칼임에도 불구하고 150을 그대로 쓴 이유는 문제에서 킬로줄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암산으로 풀어보면 30kJ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기사를 붙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량은 물론 나면 일단 이 식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중간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중간값을 사용해서 값을 넣어서 계산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대기업에서 물 10도의 물식 키로를 70도까지 가열할 경우 엔트로피 증가량은? 이라는 문제고요. 다음 물의 정합 비율은 4.18 kJ per kg 켈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적어놨죠. 식을 적어놨고요. 각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그 기호에 다 나와 있으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ln 같은 경우에는 ln은 자연 로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학문을 다루는 것이 아닌 시험을 붙기 위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기에 보면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ln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ln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럼 바로 공식을 적고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는 정합비열이니까 4.18이고요. M은 질량이죠. 10. 그리고 L은 T1은 10도씨인데 여기서 절대온도를 사용합니다. 이 T는 두 개는 절대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10도씨는 273을 더해서 283켈빈이 되는 것이고요. 70도씨는 273을 더해주면 343K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암산이 좀 곤란하다 하면 그냥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처음에 문자는 T2이기 때문에
70 더하기 273. 그쵸? 그리고 분모는 10 더하기 273. 이렇게 넣어도 되고 나는 암기가 잘 된다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추천하는 건 사실 실수할 염려가 있으니 그냥 식에 그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암산을 하지 말고. 그래서 값을 넣어주면 해주면 약 8.04가 나옵니다. 약 8.04가 나오는데 8.04 가장 가까운 값이 있네요. 2번인 8.03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엔트로피 증가량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ln 자연로그라는 거 계산기 쓸 줄 알아야 되고 T2와 T5는 절대온도 사용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고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무게가 941타인 돌이 물속에서 500N이라면 이 돌의 최적은 단 공기의 부력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제 공기에서는 이렇게 돌이 이게 941N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물속이죠. 물속에서 이제 이렇게 돌이 들어있으면 요거는 500N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 나머지는 물이 지금 이렇게 부력으로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는 거겠죠. 부력으로 물이 물어내고 있고 밀어내고 있는 힘 외에 있는 것이 500N이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조금 설명했으니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부력은 몇이죠? 고공기 중에서 무게 941 빼기 물속에서의 돌의 무게를 빼면 441N가 물이 밀어내는 부력이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력 구했으니까 이제 돌의 최적을 묻고 있죠. 돌의 최적을 구해야 되는데 부력의 식은 이렇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V는 감마분의 FB, 그리고 부력은 441, 그리고 비중량은 물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9,8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해서 계산해보면 0.045 세제곱미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글자가 이쁘지 않아서 이쪽은 다시 한 번 적으면 441 넣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서 무게와 물속에서 무게가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부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무게는 부력에 바치고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나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지름이 400mm인 베어링이 4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마찰에 의한 손실 동력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다음 베어링과 축 사이에는 점선계수가 0.049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인 기름이 차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실 동력을 구하는데 손실 동력을 위해서는 이제 동력의 공식을 알아야겠죠. 동식은 힘 곱하기 속도고요. 힘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 힘을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rpm과 지름이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늘 풀던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면 되겠죠. 첫 번째는 회전 속도 V는 아까 적었다시피 60분의 파이 dn이고요. 60 곱하기 파이 T는 400mm가 주어졌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면 0.4죠. 0.4 곱하기 400 rpm 써주면 됩니다. 해서 풀어보면 8.38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이제 회전 속도 구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힘을 구해야겠죠. 힘. 어떤 힘? 점성에 의한 마찰 힘. 마찰 손실 힘에 의한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제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 힘을 구하면 되고요. 식을 또 적어줍니다. 늘 얘기하죠. 식은 적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면적 구해야 되는데 단면적은 파이 dl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기 때문에 파이 dl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 dl을 넣어주고요. 주어진 값 넣어주면 되겠죠. 점성계수는 0.049, V는 8.38, C는 틈새 간격이죠. 틈새 간격인데 여기서 보면 0.25 미터는 아니 0.25mm입니다. 그래서 0.25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0.25를 적어주고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지 미터로 되겠죠. 그렇게 바꾸면 되고요. 파이 D는 40cm라고 하기 때문에 0.4, 그렇죠? 40cm는 0.4m죠. 그리고 길이는 1m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 뚫어서 풀어보면 약 2064 뉴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력을 구해야겠죠. 손실 동력. P는 FV고요. F는 여기 구해있는 2064. 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8.38. 구하면 다 곱해보면 계산기 뚫어보면 12,296.32W가 나오고요. 이를 이제 킬로와트로 수정하면 1000을 나눠주겠죠. 그러면 17.29632kW가 나올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돌아가서 값과 제일 가까운 것은 정답은 이제 보기 4번이 가장 가까운데 보기 4번이 17.3kW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면 킬로와트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회전속도, 점성에 의한 마찰 손실, 힘, 동력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CBT로 되면서 사실 이런 사실 빈출 빈도 약간은 의미는 있지만 예전만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도 반드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소방유 취업학 2020년 4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